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심리상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담한 지는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뤄볼 얘기는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즘 이제 다크 심리학 이래가지고 또 이런 주제들이 좀 핫하죠. 특히 이제 나르시시스트는 정말 많은 이제 유튜버들이 컨텐츠로 다뤘던 주제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과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이제 소시오패스인데 이 둘을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은 이 둘을 이제 혼재해서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혼재했을 때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구분을 정확히 해서 대응 방식을 달리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주제를 한번 다뤄볼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헷갈려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하고 나르시시스트의 차이가 무엇이고 그들의 이제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 프로세스는 무엇이고 그다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각각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상담센터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나르시시스트하고 이제 소시오패스하고 어떤 식으로 좀 구분을 해야 되는지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게 헷갈려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헷갈려 하는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비슷한 구석이 되게 많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첫 번째는 이제 감정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힘들고 슬프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가끔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도 하죠.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렇다. 너만 힘든 줄 아느냐. 이제 이런 식의 감정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이제 둘 다 사람을 좀 이용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좀 착취적이라는 부분도 좀 비슷해 보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한다든지 필요가 다 끝나면은 쌩까버린다든지 감정적인 요구에 대해서 무시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의 무언가를 위해서 타인들을 이용한다는 점. 이제 세 번째는 둘 다 이제 책임 회피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 잘못이 아니고 모두 다 남 탓이나 상황이나 환경 탓, 외적 기인을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역시나 이들은 처음에 보면은 되게 매력적이에요. 언변이 뛰어난 경우도 많이 있고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힘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주도적이고 처음에 다가올 때는 간이나 쓸개라도 다 빼줄 것처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데 내적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소시오패스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나르시시스트들은 또 유명하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소시오패스의 어떤 특성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시오패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전문 의학적 용어나 전문 심리학적 용어라기보다는 그냥 통용되는 용어고 반사회성 성격 장애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사회적 성격 장애의 하나의 양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이제 소시오패스라고 얘기했었는데 좀 쉽게 말해서 죄책감이나 양심이 좀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일반 사람들은 뭔가 내가 잘못이나 실수를 했을 때 양심에 위배됐을 때 우리는 죄책감이 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죄책감이 나의 어떤 문제 행동을 잡아주는 브레이크를 거는 제동장치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상대가 상처받겠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멈추는데 그 감각이 되게 낮거나 쉽게 이제 꺼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거짓말이 습관적으로 나온다거나 약속을 내가 계속 어겨도 동요가 없다거나 책임을 회피해도 미안함을 잘 못 느낀다거나 들키면 일단 사과는 하는데 그 사과가 그닥 와닿지는 않고 그 다음에 당연히 행동 변화 없이 그 행동을 반복하겠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상대가 거기에서 화가 나서 무언가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해도 그렇게 크게 영향받거나 동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의 인간관계는 함께 한다는 느낌, 그 다음에 그 관계성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본인의 이득, 내가 획득하고자 하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로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본인의 편의성이나 대표적으로 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고 성적 쾌락 또는 상대에 대한 지배감이나 통제력과 같은 정서적인 이득 또는 어떤 그냥 스릴 그 행동 자체에 대해서 어떤 즐거움과 흥미를 얻기 위해서 그런 약간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형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계속 경계를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디까지 내가 밀어붙이고 뜯어낼 수 있는지. 예를 들면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들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막 크게 동요받는 것보다는 변명이나 또는 이제 상황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외적 기인을 많이 시킨다 그랬죠. 그러면서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라든지 내가 힘들어서 이번에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런 식의 태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이제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무언가 찔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해주고 받아들여주면
고맙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여기까지 밀어도 되는구나, 여기까지 그냥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죄책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계속 본인이 원하는 것을 털어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 이런 성향들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청소년 상담에서도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진단 기준 중에 하나가 15세 이전에 이제 품행장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품행장애라는 건 뭐냐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이나 사람을 공격을 하고 재산을 파괴하고 심각한 규칙 위반이 있고 그 다음에 사기를 치기도 하고, 청소년 때부터 이런 이제 패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친구들을 만나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 학폭이나 이런 것들은 하겠죠. 이런 일이 터져서 오게 되면 굉장히 이제 불쌍한 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막 상처를 꺼내기도 하고, 부모님이 본인에게 힘들게 했던 그런 사건들을 막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 상담사가 그런데 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것들, 또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수용적이고 믿어준단 말이죠. 또 믿어줘야지 긍정적 전이가 되고 내사가 되면서 바뀐다는 그런 어떤 이론적 배경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애가 잘 교화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학교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올 때마다 순종적이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 전에 터졌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강력 사건이 터져가지고 상담을 못 오게 된다든지, 더 큰 문제가 터져버린다든지, 누군가 큰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보통 상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속았고 좀 이용당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들은 항상 상대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찔러보고 그 경계를 시험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도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들이 상담센터에 자주 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들로부터 피해 보시는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대부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막 돈을 다 끌어다 써서 가족 전체 돈을 다 날려버린다든지, 이들과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은 같이 망해버린다든지, 또는 이제 계속 어떤 반복적인 법적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휘말려 들어간다든지, 또는 이 사람과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고 나서 파산이 돼버린다든지, 이런 실제적인 피해로 다가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소시오패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떠세요? 좀 나르시시스트하고 약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래도 애매하죠. 그래서 그 핵심 차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핵심 차이에 대해서는 아주 세세하게 따져 들어가면은 꼭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좀 차치하고 제가 좀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약간 흑백 논리를 써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타인에 대해서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이유 자체가, 소시오패스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뭐 금전적이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어쨌든 내 이익을 위한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나르시시스트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인 이익보다 내 자존심 보호를 위한 방어 전략이라고 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추구하느냐 아니면은 내 자존심 보호를 추구하느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틀에서 큰 배경의 이 차이가 이제 여러 가지 양상에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거죠. 먼저 이제 되게 비슷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스는 목적 자체가, 소시오패스는 금전적, 정신적, 물리적 여러 가지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걸 하고 있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보면 상대가 나를 비춰주는 거울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비춰주는 거울이냐면, 아까 제가 이제 자존심이라 그랬죠. 나의 웅대한 자기상을 드러내주는 거울로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나는 찬사를 받아야 되고,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고, 웅대한 자기상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비춰주는 하나의 거울, 나를 평가해주는, 긍정적 평가를 해주는 거울로 작동시킨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 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연적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거울로 비춰주길 바라고,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들은 뭔가 예의 바르고 성숙하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해가면서 그런 평가에 되게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양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감정 공감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둘 다 감정 공감이 없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잖아요. 근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소시오패스는 쉽게 구분을 해보면 양심이나 죄책감이라는 그 감정 자체가 되게 약할 수 있어요. 잘 느껴지지 않을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근데 나르시시스트는 뭔가 죄책감이나 공감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어떤 수치심이라는 그런 감정이 먼저 세게 올라와서 나머지를 다 덮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어떤 식으로 그 차이가 드러나냐면, 누군가에게 비난이나 공격을 받았을 때, 아까 제가 그랬죠?
소시오패스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때조차도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걸릴 것인가, 안 걸릴 것인가 이런 데만 관심이 있고, 필요하면 상황에 따라서 사과도 잘하고요.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나르시시스트는 어떠나요? 비난이나 공격이나 또는 본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듣게 되면은 극도로 화가 나서 논쟁하거나 공격적인 태도가 나오거나 복수하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소시오패스처럼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동요가 심하게 일어나요. 아, 내가 무언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죄책감과 후회가 올라오기 전에 그것보다는 내 웅대한 자기상에 손상이 났다는 그런 수치심이 더 굉장히 세게 올라가기 때문에 확 덮어버리는 프로세스에 가깝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도 소시오패스는 이제 감정 자체가 좀 잘 안 느껴지고 좀 약한 사람이라고 보면, 나르시시스트는 특정한 감정,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너무 세게 작동해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또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내부 프로세스는 다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거는 이들과 오래 함께 했을 때 결국에 이제 대인관계가 착취적이라고 했는데 그 차이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시오패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이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래 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있다 보면은 사업이 망해버린다든지 내가 같이 파산이 나버린다든지 또는 내 신체적으로 실제로 어떤 상처를 입는다든지 손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실제적인 물리적인 어떤 데미지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오래 함께 하다 보면은 감정이 소진돼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존감 뚝뚝 떨어지고 많이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감정이 완전히 소진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은 소시오패스의 대인관계에서 핵심 주제는 본인의 이득이에요. 그것이 뭔가 금전적이든 정신적이든 뭔가 어떤 자극 추구든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행동한다는 거죠. 나르시시스트는 행동 동기의 중심에 자존심 보호,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이제 웅대한 자기상에 대한 손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이 둘을 오인했을 때 어떤 큰 문제가 생기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저 사람이 소시오패스인데 나처럼 이해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에 대한 현명한 대응 방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회색돌 기법,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반응해주지 않는 것, 정서적으로 나를 뭐 가스라이팅 하거나 내 탓을 하거나 찬사를 요구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욕망의 대상이 돼주지 않는 것, 공감과 찬사를 보내지 않는 회색돌 기법,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서적 거리두기 일환인 거죠. 근데 소시오패스는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크게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아, 쟤는 좀 애가 나르시시스트적인 경향이 있는데 난 거기에 휘말리지 않을 거야, 이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시오패스를 만났을 때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사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기록을 해놓는다든지, 또는 이제 계약이나 규칙에 대해서도 똑같이 증거를 좀 모아놓는다든지, 금전관계를 좀 분리시켜 놓는다든지, 그래서 실제적인 물리적인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나르시시스트 대하듯이 정서적 거리만 유지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르시시스트를 이제 소시오패스로 이제 오해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그럴 경우에는 지나치게 상대를 좀 악마화시키고 또는 거기에 따른 과도한 대응으로 인해서 내가 항상 긴장 상태고 피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르시시스트도 되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 악성 나르시시스트들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반적인 나르시시스트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 좀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하고 특권 의식이 강하고 자존심이 너무 세고 자기중심적이고 공감 능력이 떨어져. 근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저 사람은 소시오패스야, 굉장히 위험하고 저 사람은 큰 문제를 저지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늘 이제 그 사람에게 경계 모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갈등들도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는 어떤 의도로 생각하게 되면서 매 순간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도 많이 소진되고, 잘못하면 이제 과잉 대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그런 것도 심해지면 너무 강박적인 태도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정서적 거리 조절만으로도 해결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대응하다가 내 삶이 피곤해지고 소진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오늘 얘기는 좀 마치고요. 물론 이제 해드릴 얘기가 훨씬 더 많기는 한데 이 정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구분을 위해서 제가 깔끔하게 설명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그냥 약간 흑백 논리처럼 확확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려서 저의 모든 얘기가 약간은 제한적인 게 있다는 것을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구분하는데 여러분들이 큰 맥락에서 틀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